여러분들도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 마약 사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마약도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 적발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약이 개발되고 변화하는 속도를 제도가 못 따라가는 문제도 있고요. 10년, 20년 전만 해도 필로폰, 헤로인 등의 마약이 주로 유통이 되었었는데요. 이게 비용도 비싸고 단속하는 방법도 나름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적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19년부터 펜타닐이라는 악성 마약이 등장을 하는 이 약물은 제조 과정도 쉽고 효과도 기존 마약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요.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. 그리고 워낙 소량으로도 유통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. 최근 미국의 좀비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영상에 나오는 마약이 바로 펜타닐입니다. 펜타닐은 21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과다복용 사망자를 낸 약물로 뽑혔고 한 해 동안 7만 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런 펜타닐이 미국을 넘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청소년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. 여기에서 약물 복용 관련된 자료가 나왔었는데 이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. 최근 정부는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노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. 청소년 중 10.4%가 펜타닐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10명 중 1명꼴로 펜타닐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펜타닐 패치의 경우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?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 펜타닐 패치의 경우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즉 암 등의 고통이 심한 질병에만 일부 사용이 되는 거죠. 근데 청소년들 중 10%가 통증이 심한 암에 걸려있을 리는 없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펜타닐이 유통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펜타닐 패치 역시도 중독성과 환각성이 있고요. 이는 일부 의사들이 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이고요. 실제로 KBS에서 제작된 다큐가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도 의사의 간단한 처방전으로 간편하게 펜타닐을 구매할 수 있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. 심지어 펜타닐 사용 경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매 경로를 물었더니 9.6%가 다른 사람에게 얻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약물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. 즉 전체 청소년 100명 중 1명은 의사의 처방전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. 특히 패치의 경우 그냥 피부에 붙이기만 해도 효과가 나오거든요. 이런 쉬운 방법 때문에 사용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자 우리나라에서도 22년 4월부터는 이 펜타닐 패치 또한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용이 금지되도록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. 무분별하게 흡입하고 강력한 중독성과 환각성 때문에 뇌가 망가진 청소년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거든요. 이제 문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펜타닐을 회수하는 게 남았겠죠. 이게 쉽지 않겠지만 효과적인 검열 방법을 완성해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을 빠르게 회수하고 근절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.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마약도 더 발전하게 되거든요. 이 발전 속도에 맞추어 제도 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 AI 스토리였습니다.